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주말 동안 정말 벚꽃이 만개하고 날씨도 너무나 좋았던 이번 주말이었고, 그러한 주말의 기운을 받아서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처럼 강하게 반등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시장이 완전히 정반대로 코스닥은 오늘도 마이너스 1.5% 가까운 하락과 함께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하락 마감을 하면서 오늘까지 굉장히 좀 시장이 어려움을 면치 못하는 모습 속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증시 자체가 과거에도 그렇죠. 대변수에 상당히 약한 모습이고, 한번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시장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확히 보면은 지난주 월요일 코스닥의 고점 구간부터 금일 저점 구간까지 단기에 딱 6거래일 만에 대략 한 7.5% 정도 지수가 빠졌던데, 그렇게 본다면 보통 지수의 7.5%면 개별 종목군들은 마이너스 2배 정도 선에서 보통 진행이 많이 되죠. 뭐 개별 종목군들은 고점 대비해서 최소 마이너스 15%, 많은 종목군들은 뭐 단기간에 20-30% 빠져버리는 것도 수두룩 빽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최근 6거래일의 시장 을 놓고 본다면은 사실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기차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굉장히 많은 흐름에서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이 고용이 서프라이즈 발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탄탄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시장에서는 확인을 하고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주말 사이 열렸던 이스라엘의 종합주가 지수를 놓고 본다면 오히려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 유가도 사실 그렇게 뭐 큰 변화의 조짐도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거기 어디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스라엘이 뭐 공격을 감행할 때에도 우리나라 주가만 공격적으로 빠져버렸고, 그 당사국들은 오히려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걸 놓고 본다면 국내 증시가 아주 격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시장을 이끄는, 즉 코스닥 시장을 끌고 움직이는 지수의 영향력을 강하게 줄 수 있는 3대 섹터가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요. 사실 뭐 제약바이오만 놓고 보자면은 HLB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제약바이오들이 좀 약세를 면치 못했고, 또 IT 반도체 측면에서도 오늘까지 해서 이 유리기판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또 IT 반도체 다 약세를 보였고, 또 2차전지도 엔캠을 제외하면 오늘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 전 마지막 거래 일로서 정지를 앞두고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또 시장이 둔탁하고 많은 하락의 종목들이 빽빽하게 마감이 되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볼 때 일단 뭐 종목도 중요하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어떠한 악재에 의해서 도대체 왜 시장이 이렇게 빠져야 되는지, 그리고 이 악재가 지속 가능한 악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판단한 이후에 시장을 좀 대응하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에 낙폭이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뭐 오히려 지수가 올라올 때보다는 항상 빠질 때 보는 게 좋아요. 최근에 저희도 종목 매수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미동도 안 하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내일 모레, 그러니까 내일 빠지고 그 다음에 총선 이후에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빠진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종목군들을 조금씩 계속 주워 담아야 될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현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현재 4월 10일 나올 악재에 대한 악재의 선반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장에 변한 것은 금리 인하 시점의 지연과 중동 리스크 뿐이며 단기 낙폭 확대 구간에서 시장의 저점을 확인할 때
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오늘 시장 놓고 보면 하락 종목수 월등히 많았죠. 장중한테 거의 1300개 가까이 가까운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 시장 놓고 보면 6거래일 내내 하락 종목수가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빠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동일한 형태였고, 코스닥 기준에서 6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들이 대략 9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전체 기업들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9천억이면 굉장히 큰 자금을 때려 부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대외 변수라든지 뭐 개별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뭐 주말 사이에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언론이라든지 금투세 관련해서 이슈를 굉장히 또 확대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노이즈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이게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선제적으로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건지 라는 생각을 좀 오히려 해보고자 합니다. 그만큼 이제 뭐 금투세 이슈는 굉장히 이제 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은 금투세가 지금 현재 시행이 되지 않는 가운데 미래에 다가올 악재를 땡겨다가 시장을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밀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시장 오늘 좀 비이성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저는 판단이 드네요. 뭐 지수 보면 아침부터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빠졌고 반등하는 척하면서 종가까지 밀었기 때문에 지수적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이 밀려 내려왔다라고 보여지고, 지수를 놓고 볼게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항상 보면은 낙폭이 격합니다. 격해요. 이렇게 빠질 때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N자로, 지금도 여기서 강한 하락 이후 약한 반등, 강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단기에 요만큼,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요 정도까지의 하락폭, 그다음에 단기 박스권 이후에 지금 예를 들면 여기까지 빠진다면 단기 누가 봐도 N파동, N자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럼 하락한 만큼 하락을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일 한 번 더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내일 종가에 일단은 어찌됐든 담고 가자. 담고 가서 그 다음에 만약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란이 미사일을 쏴서 이스라엘을 때렸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시가 갭 하락 이후 빠르게 반등하는 시나리오가 다음 주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다음 주에 굉장히 이슈 사항들이 좀 있어요. 다음 주가 아니라 4월 10일에 그런 내용들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보면 고용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태에서 연준의 매파적 발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그래도 경제가 좋구나 라고 말하면 비교적 괜찮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국내의 경우 지난 금요일 시장 또한 고용지표 발표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일 시작의 하락은 개인적으로 좀 어처구니가 없는 하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 시장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국내 증시의 특성상 대외 이슈에 상당히 민감하고 총선을 이제 이틀 남겨놓은 상태에서 총선 이후 이슈가 될 수 있는 금투세 이슈를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하락으로 트리거로 운운하면서 하락의 폭을 더 키워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과 4월 10일 발표될 FOMC 회의록과 CPI에 대한 우려감의 선반영, 그리고 이란의 이스라엘 직접 공격을 천명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라마단 마지막 날인 4월 10일 전후 공격이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감까지 싸그리 끌어다가 시장의 악재로 작용한 부분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즉 4월 10일 전후에 발생된 일련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하락인데, 그 말은 4월 10일 이란이 미사일을 쏴서 이스라엘 전면전 가면 좀 더 빠지는 정도이지 않겠냐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 밖에 CPI나 총선이나 다 불확실성 해소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게 보고 대응을 해보고자 합니다. 코스피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최근 연속되는 밸류업 종목군들의 반등이 나오면서 별 문제 없지만 코스닥의 경우 단기 낙폭이 또 과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 낙폭이 클수록 반등도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뇌동매매를 자제하면서 반등은 기다릴 때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뇌동매매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손실이 있는데 이거를 빨리 복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막 급등주, 그러니까 내가 이 급등주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점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경우죠. 포모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안 그래도 많이 밀려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종목을 이때 막 올라가고 있는 걸로 빠르게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에 종목 교체하고 고점에 추격 매수하고 따라 붙으면 또 잦은 매매를 해버리면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엄청난 도구로 작용을 하고 매매가 완전히 꼬여버릴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진짜 좋은 종목군들 떨어지면 종목 교체도 고민을 해보는 거고요. 그때 진짜 좋은 종목군들 떨어졌을 때 고민도 해보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내가 있는 종목군들 당연히 시장이 마이너스 7.5%가 빠졌으면 그 이상의 이 낙폭이 대부분의 종목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성장 섹터에 있고 어차피 이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내가 보유했다면 지금은 그냥 버티고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이 지수의 하단과 함께 추가 매수를 할 마음으로 시장을 대응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유리기판 섹터에 지난주부터 나온 강력한 상승은 단기 오버슈팅을 진하게 해줬고 조정은 어느 정도 거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며, 항상 테마가 형성된 후 종목 수가 늘어나면 후발주의 급등은 주의를 해야 될 시점이라는 점이 또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등은요, 항상 똑같이 말하지만 대장주만 반등이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밀리게 되면 현재 이제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던 종목인 필옵틱스와 소재 YC캠, 그 다음에 가장 빨리 어찌됐든 양산을 스타트하기 때문에 SKC 조정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2차전지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흘러나왔는데요. 장중에 NKM이 시가총액 7조를 넘어가면서 NKM이 보유하고 있는 이 2600억짜리 전환사채가 있는데 67,000원대 받은 거죠. 그 전환사채 물량 올해 6월달부터 풀리는데 지금 이 전환사채가 400%죠. 400%. 그러면 시가총액은 8조가 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강하고 좋은데 이 윗구간에서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엔캠이 올라가는 동안 오늘 에코프로 BN과 에코프로가 폭락을 좀 했었는데요. 양극재 기업들 중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상당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5% 가까운 반등이 나왔고, 삼성 SDI도 지난번에 만들었던 기준봉을 크게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2차 전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어찌되었건 쓰리바닥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진바닥이 나온 거냐 아니냐가 이제는 확인이 되어야 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바닥이 나오려면 어찌되었던 업황의 변화라든지 실적이 더 이상 깨지지는 않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산업은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겠지만은 현재 이 업황 자체가 너무나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미래의 이 이익과 미래의 장밋빛을 너무나도 빨리 시장에서는 당겨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소화가 필요한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도체 이쪽도 금일 굉장히 더러웠던 섹터입니다. 시가의 폭은 상승 후 전부 밀어버리면서 상당히 곤욕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추후 삼성전자 투자의 확대 부분, TSMC도 미국 보조금 확대 부분 등 이슈와 더불어 이쪽은 지속적인 재료는 부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한미반도체도 고점을 찍고 많이 밀려 내려온 상태고 그간 올랐던 종목군들 상당히 많이 밀려 내려오는데요. 여전히 이제 소재 쪽은 추후에는 감산이 증산으로 바뀌는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된다면 소재 쪽 봐야 될 것이고, 패키징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 안에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AI 인프라 관련해서는 변압기는 상투임박입니다. 정말로 상투임박 같고요. 그 외 AI 인프라들 잘 체크해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전선은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AI 인프라 가운데서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체크를 해 놓고 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 HLB 그룹주가 금일 강력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일단 대장주 HLB, 그리고 오늘은 특히 HLB 테라피틱스가
이제 AACR에서 뭐 완전관에 뭐 저저저고 기사를 내면서 최근에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덜 빠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강력한 상승이 나와줬고 좌우지간 일단 첫 스타트를 HLB 그룹주에서 만들어줬는데요. 알테오젠도 충분히 그러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재료적 관점에서는 나올 재료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하나 더 빠지게 된다면은 저점 매수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지더라도 알테오젠에서 지는 것은 저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스코텍은 금일 25,000원 언저리 갑자기 투매가 발생하면서 이제 매수 의견을 그때 좀 보내드리긴 했었는데 25,000원 구간 이하권에서는 아주 좋은 매수 자리가 될 것이다 정도 언급드리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관심 가지고 잘 보고 있습니다. 생각 밖으로 잘 버텨주는 흐름이고요. 로봇 역시 램보 로보틱스라든지 시가갭 이후 또 다 밀리는 흐름인데요. 일단 로봇은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 휴머노이드 로봇은 계속해서 진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한 삼성은 전면 무인하죠. 2030년도까지 삼성 포함해서 삼성에 납품하려고 하는 모든 기업들 무인화를 하지 않으면 납품을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굉장한 내용입니다. 그게 2023년도 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로봇주는 빠지면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보면 뭐 엘컴텍이라든지 뭐 스페코, 흥구석유 등등 전쟁 관련한 해치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는 그래요. 복불복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직접 공격을 했다라고 치면은 그 당일날은 시가갭이 뜰 건데요. 그렇지 않다면 다 죽어버릴 테마고요. 과거 이제 레바논인가 시리아에서 뭐 이란이 이제 미국 기지에 직접 폭격을 가한 적이 한번 있죠. 근데 그때 사전 공시를 했었습니다. 이란도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게 굉장히 커지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거라고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조금 완전히 비관적으로는 바라보지 않고 시장을 바라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 폭락한다 뭐 그런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주식들 막 팔고 비중을 다 줄여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정도까지는 저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런 게 모든 불확실성의 해소로 판단을 하고자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간에 우리 기술 투자가 5% 정도 올라왔는데 비트코인이 다시 1억을 돌파하는 구간이어서, 또 올해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 관련 종목군들 시장이 빈 구간에 다시 올라오는지 정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지수도. 자, 종목군들 좀 보고 넘어갈게요. 삼성전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5천억 정도 블록딜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블록딜 이때 있었죠. 이때 블록딜 한번 하면서 거래대금 4조 2천억을 만들었는데, 사실 보면은 올해 이 거래대금 제외하면은 삼성전자의 최대 거래량이 터진 날은 이날입니다. 3조 7천억 터지고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는데요. 블록딜로 인해서 많이 빠지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오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블록딜을 해서 만약에 이런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아주 좋은 구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SK하이닉스도 단기에 이제 조금 체력이 다해 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종목군들 흐름만 지켜봐야죠. 지금 구간에서 뭐 이런 종목군들을 산다 뭐 한다 라는 거는 어려운 거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21선 지켜주는지 정도만 보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오테크닉스와 반도체 안에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연속 이틀 하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이 갭 어떻게 메꾸는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 특성이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갭을 돌파하고 나서 갭을 돌파하고 나서 다 메워버리는 흐름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얘도 충분히 갭 메우고 뭐 21선에 다시 움직이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마이크론도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고 오늘도 나쁘지 않은 그림을 좀 보여준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종가에 좀 마음이 안 든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종목을 매매를 했고 아침에 수익권이었었는데
팔지 못하다 보니까 종가상 약간 손실권에서 일단 가지고 넘어가는데요. 내일 뭐 반등 때 어떻게 처리할지 일단 고민을 해보고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오늘 2차 전지 반도체 추가적으로 JNTC가 이제 후발로 강하게 좀 올라왔는데요. 시간 외에서는 KNJ가 상한가였고 JNTC가 어제 한 4% 정도 4.5% 정도 상승이었는데 얘가 와 시가를 무려 14%, 얘도 조만간 양산, 그러니까 2026년도부터 양산하겠다 라고 해버리니까 JNTC도 단기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평소 거래량 없는 종목이 돌파하고 단기에 너무 과하게 쐈기 때문에 단기 낙폭도 저는 클 수 있겠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대량의 전환 교환권 교환사채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단기 고점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주고요. SKC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근데 SKC 같은 경우에는 양산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여전한 기대감은 계속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구간에서 단기 저항권에서 일단 저항에 부딪힌 모습, 월봉상 이런 매물대 뚫긴 했지만은 한 번에 치고 가기에는 이 앞에 산이 버겁다.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좀 매물이 많은 구간이라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3개월 동안 강한 상승 나왔고 저점 대비해서 74,000원이죠. 그러니까 거의 오늘 고가권 보면 3개월 동안 거의 100%가 대형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도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드네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밖에 뭐 필옵틱스라든지 얘들 보면 공통적으로 단기에 2월 달부터 시작된 이 파동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상승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고 이제 마지막 파동에서 거의 직각으로 지금 올라와 버렸죠. 여기서부터 거의 수직으로 단계 올랐기 때문에 단기 낙폭이 클 수도 있어요. 과거 보면 뭐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이렇게 오다가 과하게 이제 수직으로 올라오게 되면 항상 잘 가다가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면 변동이 굉장히 커지는데요. 이런 식의 변동이 뭐 나오겠죠. 어찌됐든 그렇게 된다면은 필옵틱스를 봐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필옵틱스를 봐야 되고, 그 하락의 깊이가 뭐 이런 갭 구간에서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도 있으니까 첫 11선이라든지 첫 5일선 깨는 구간이라든지 좀 보면서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YC캠 하고 그 다음에 필옵틱스 딱 두 종목만 가지고 대응을 해볼까 합니다. 어찌됐든 큰 돈이 들어왔고 테마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낙폭 이후에 실적 반등을 해줄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2차전지에서 엔캠 무지막지하게 또 신고가를 만들면서 거의 40만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연봉으로 놓고 보면요, 올해 고점으로 보면 400%가 올랐죠. 시가 81,000원. 작년에 이제 5만원에 산 사람들은 거의 800% 상승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구간에서는 무서워서 건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에코프로가 6%가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낙폭을 거의 장중한 때 5.8%까지 빠지면서 일단은 이러한 저점은 이탈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이 된 거는 그나마 좀 다행스럽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상대적으로 훨씬 강했던 흐름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수장고 100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고, 쓰리바닥을 만들었는데 이 쓰리바닥이 모두 저점이 위로 올라가는 흐름에서 마감이 돼서 지금 구간이 찐바닥이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일단 바닥은 만들어 가는구나 정도로 포스코 퓨처엠을 봐야 될 것 같고요. LNF도 최근에 이제 빠져도 생각보다는 잘 버티는 흐름이에요. 흐름이고, 그 밖에 이제 2차 전지주들 보면 셀에서 삼성 SDI 정도를 보는데 오늘 60일 2평에서 도치 캔들로 마감을 했고, 이때 만들어졌던 이 기준봉에서는 일단 버티는 흐름인지라 이 상태에서 바닥을 다져주는지 이 구간 확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약바이오
HLB가 오늘 굉장히 셌어요. 지난번에 이 저점 구간에서 바닥을 만들고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 반등 흐름이 나왔는데, 내일 HLB 그룹주 IR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이 좀 올라왔던 것 같고, 오늘 HLB 테라 퓨틱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강했는데 이쪽 종목군들 공략하기가 쉽지 않아서 공략은 좀 못했고요. 알테오제는 저는 일부 들고 있습니다. 일부 들고 있고, 나중에 이제 뭐 매매가 다 끝나고 그러면은 뭐 타점은 좀 진행 중이니까 그렇게 공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바닥은 잡아줬는데 워낙에 이제 최근에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낙폭이 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이 종목도 30%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옆으로 긴다든지 하다가 한 번 정도 강하게 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하게 튈 때는 비중을 좀 줄여놓고 다시 내려오면 비중 조절을 하는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스코텍이 많이 빠졌어요. 오늘 오스코텍이 많이 빠졌는데, 일단 제가 원하는 구간까지는 좀 내려와서 일부 이제 다른 계좌로 조금 담아줬고, 만약에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온다 한들 지속적으로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이것도 이제 과거 보면 이때 강력한 파동을 만들었죠. 유한양행으로 레이저틴이 이 기술 이전 한 구간이 이 시점인데요. 이때 하고 2020년 초에 뭐 알테오젠이나 다른 여타 제약바이오 급등할 때 동반급등을 했다가 모든 시세를 반납한 상태에서 과거에 이 종목을 날렸던 그 재료가 이제 로얄티로 빚을 발할 수 있는 구간까지 온 거죠. 이때는 다 선반영이었고 이제는 로얄티로 빚을 발할 구간에 왔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되게 된다면 적어도 이런 구간까지는 다시 회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싶고요. 그 밖에 이제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최근에 종목군들 보면 지속적인 하락을 좀 보이죠. 아직은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도 좀 밀리면 하단에서 지켜볼 생각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종목을 보자면은 너무나도 종목이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종목의 툴도 많이 넓혀놔야 되고, 떨어지게 된다면은 다방면의 종목군들 다 봐야 되는데요.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내려왔을 때 봐야 될 종목군들 보면, 그 다음에 RS 오토메이션이나 그 다음에 뭐 아지넥스텍 뭐 등등 종목군들 내려왔을 때 좋은 종목군들 구간에서는 지금은 바스켓으로 종목군들을 서서히 그 종목 툴을 넓혀야 되니까 그런 종목군들 여러 개를 모아놓고 시장 반등을 노리는 매수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좀 더러웠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 매매했던 거 이제 큐로셀 오후에 좀 재료가 좀 나와서 큐로셀도 돌파 구간에서 분할 매수 아마 했을 건데 해서 직전 고점 돌파하는 거 가격이 텄을 때 좀 이거 매매해서 한 2.7% 3% 조금 안 되게 했던 것 같고, 스페코도 전전 관련해서 돌파로만 좀 들어가고 하나마이크론 좀 매매하고 일부 제약바이오 비중 조절하면서 매매하고 한 게 오늘은 거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도 시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매매 최대한 줄이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빈도가 굉장히 줄어든 거죠. 여러분들도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고 떨어질 때는 비중도 줄여야 되고 매매 빈도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턴할 때 강력한 종목이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잘하는 구간에서 비중을 늘려가면서 대응을 해야지, 지금처럼 어려운 구간에서는 각별히 계좌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점인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힘든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